자, 이번 주 전략경제학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내용을 계속 할게요. 그 미리 올려드린 미분 쪽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분은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강의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뭐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뭐 위키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셔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각자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크로노 게임을 좀 하고요. 버틀란드 게임, 로케이션 게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로노 게임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할게요. 선수는 두 기업이죠. 1과 2 기업.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전략은 1번 기업의 전략은 뭐 0부터 무한대까지인 거죠. 0에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2번 기업의 전략도 0에서 무한대까지. 특별히 이런 거를 어떻게 쓰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적어요. R 플러스라고 적어요. 보통 0에서 0 포함해서 의미 아닌 모든 수를 R 플러스라고 적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전략인 거죠. 그때 이제 보수를 계산해야죠. 보수는 파이 1번 기업의 보수라고 했지만 2번 기업도 마찬가지죠. 토탈 레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거죠.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1이죠. 기업 1번 기업이니까 2번 기업 그 다음에 빼기 10Q1이었죠. 그런데 이건 다시 쓰면 P-10Q1이죠. 그런데 이거 다시 쓰면 P가 100-Q죠. 그러니까 사실은 90- Q 곱하기 Q1이죠. 이때 Q는 시장의 생산량 혹은 뭐 시장의 시장의 공급량인 거고요. Q1은 시장의 공급량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공급량인 거죠. 그래서 사실 다시 쓰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거는 이건 거죠. 90 Q1 Q 빼기 Q2 그다음에 Q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1번 기업의 이윤이고요. 2번 기업의 이윤도 동일하겠죠. 파이 2번은 90 Q1 빼기 Q2 Q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게임은 일단 그리고 이 두 기업이 동시에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정규형 게임이 되겠죠. 노멀 폼 게임이 되겠죠. 노멀 폼 게임. 자, 풀어야죠. 지난번에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고요. 이걸 좀 압축해서 할게요. 1번 기업의 입장에서 from the first firm 1번 기업의 입장에서 뭐가 기분일까요? Q2가 기분이죠. Q2가 주어졌다고 치면, 왜냐면 이 Q2가 주어졌다고 친다는 건 Q2가 결정돼 있을 때 Q1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때 Q1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거예요. 따라서 Q1이 하는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걸 하는 거죠. Q1을 선택하는데 어떤 Q1이냐면 파이를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때 또 미분이 필요하죠. 이거를 이제 미분 90-Q1 빼기 Q2 Q1이 파이였으니까 이거를 Q1으로 미분을 하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Q1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제가 다른 강의로 올려놨죠.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죠. D 파이 1 오버 D Q1 이거죠. 기억나시겠지만 잘 보시면 90 이걸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죠.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만 남죠. 마이너스 Q1 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건 그대로 남고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다시 정리하면 90 마이너스 2Q1 빼기 Q2는 0을 만드는 값을 찾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지난 제가 올린 그 강의를 보시면 미분 강의 보시면 이게 퍼스트 오더 컨디션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걸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인 거죠. Q1은 45 빼기 Q2 오버 Q 오버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숫자가 마음에 안 들게 크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시 쓴 거죠. 이거를 0을 만들어주는 Q1이라는 거죠. 근데 Q2가 45면, 0이면 45고 90이면 Q2가 커지면 자기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Q2가 90보다 넘어 90이면 0이고 90을 넘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지금 생산량 Q1이 최소한 음은 아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리스폰스 펑션은 Q1의 베스트 리스폰스 펑션은 사실은 이게 되는 거죠.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45 마이너스 Q2 오버 2가 되는 거죠. 이게 그 기업의 최적 반응 곡선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 좀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다면 반복해서 저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숙지를 하시는 게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Q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해보시면 되겠죠. 두 기업의 반응 곡선, 최적 반응 곡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1번 기업에 지금 2번 기업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1번 기업의 이유는 이거잖아요. 이거 잘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Q1 입장에서 봅시다. Q1이 이게 이제 파인 거죠. 기업 1번인 거죠. Q1이 0이면 파이 0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Q1이 Q2분의 90, Q2분의 90이면 역시 0이에요. 나머지는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계산을 안 해봐도 여기 딱 중간에서 이게 어차피 2차 함수니까 45, 2분의 Q2분의 2, Q2는 변하는 거고요. 에서 자신의 그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Q2분의 45에서 극대화된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게 Q2고 이게 Q1이라고 합시다. 이거 지금 했던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가 Q1이고요. 이게 Q2라고 합시다. Q2라고 하면 반응 곡선은 이거죠. Q1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자신한테 최적이냐면 Q2가 0이면 자신은 0이면 45. 그 다음에 Q2가 90이면 자기는 0. 그래서 자신이 하는 최선의 선택은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이것보다 클 때는 더 Q2가 더 많이 생산할 때는 그냥 계속 0을 유지하는 거. 이게 기업 1번 기업의 최적 반응인 거죠. 여기가 얼마냐? 45, 여기가 얼마냐? 9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 거라고요? 이게 누구 거냐면 베스트 리스폰스 펑션 1번 기업의 최적 반응 곡선인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업도 그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있죠. Q1이 0이면 자신 45, Q1이 90이면 자신 0, Q1이 90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면 자신은 계속 0을 유지하는 게 이 두 번째 기업한테도 최적의 반응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보다 클 때는 계속 0을 유지하는 거. 이게 누구 거라고요? 베스트 리스폰스 펑션 두 번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둘이 만나는 여기가 내식 균형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굳이 따로 제가 설명을 막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사실은 내식 균형이에요. 둘이 만나는 곳 내식 균형이에요. 미리 이거 사실 구해보면요. 이 두 개를 풀면 돼요. 이 두 개를 풀어볼까요?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거랑 뭐를 푸는 거냐면 이 두 개를 풀면 되거든요. 여기가 숫자만 바뀌는 거죠. 이 두 개를 풀면 돼요. 이 두 개를 풀면은 답이 나오죠. 사실 풀어보시면 제가 따로 뭐 이런 것까지 풀지는 않을게요. 따로 풀어보시면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의 답이 Q1과 Q2 모두 30이 돼요. 이게 30이 돼요. 30 넣어보세요. 나누면 2하면 15죠. 45에서 15 빼면 30이죠. 30을 다시 넣으면 또 15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 풀면 30, 30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점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저 점이, 균형점이 Q1과 Q2가 30이 바로 내실 균형이 돼요. 이게 서로 기업들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두 개의 기업이 서로 컴피팅을 하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근데 이걸 의미를 조금 더 제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기업이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두 번째 기업이 선제적으로 90을 생산한다고 해보세요. 두 번째 기업이 90을 생산한다. 두 번째 기업이 90을 생산한다. 그럼 여기죠, 여기. 90을 생산했어요. 두 번째 기업이 90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이 90을 생산을 하면 자신이 0을 생산하는 게 맞아요. 맞죠? 맞죠? 근데 이게 첫 번째죠. 그런데 두 번째 기업이 그래서 0을 생산하면요. 첫 번째 기업이 그래서 0을 생산하면요. 두 번째 기업은 여기 생산 못하고요. 여기를 생산하는 게 자기한테 최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로 오죠. 그 다음에 45를 생산하는 게 자신한테 최적이 돼요. 반응 곡선을 보시면.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이 45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45에서 2 나누기 45 나누기 2는 22.5죠. 22.5에서 45에서 저기 얼마인가요? 45를 2로 나누고 22.5죠. 이거에서 45를 22점 빼면 또 22.5죠. 그래서 여기를 했었을 때 만약에 두 번째 기업이 45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은 22.5만큼 생산하는 게 최적이에요. 얘를 따라가야겠죠. 자신의 그 BR1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어디를 생산하게 되냐면 여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지점이 얼마냐면요. 22.5인 거예요. Q1이. 그렇죠. 근데 Q1이 22.5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22.5를 다시 2로 나눠요. 11.25거든요. 45. 그럼 33.75를 두 번째 기업은 생산하는 게 최적이에요. 두 번째 기업 입장에서 첫 번째 기업이 22.5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기업은 이렇게 수직이 되면 여기. 바로 여기를 생산하는 게 최적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33.75예요. 딱 보이시죠? 33.75. Q2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는지 간에 결국 여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고 일단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서로 지금 내시 균형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내시 균형이고요. 내시 마인드인 거죠. 이해되셨죠? 조금만 다른 설명을 할게요. 자, Q1과 Q2가 30이 최적이라는 것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 가격은 일단 생산량은 60이 되죠. 그러면 시장 가격은 이거잖아요. 그럼 40이네요. 그럼 각 기업의 이윤을 구해볼까요? 파이 1을 구하면 P 40이죠. 곱하기 Q1이죠. Q1이 얼마예요? 30이죠. 빼기 10 곱하기 30이죠. 좀 안 예쁘네요. 30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럼 10이죠. 그래서 900이 되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이 동일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의 소비자 잉여를 구할 수 있죠. CS를 구할 수 있죠. C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 PQ 그 수요 곡선을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P, 이게 Q예요. Q죠. 됐죠? 그러면 이게 100이죠. 여기가 100이죠. 시장 가격이 40이죠. 40. 그러면 이 윗부분, 지금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가 100, 40, 여기가 여기 이게 60이죠. 높이가 40인 거죠. 여기가 이 높이가 40인 요 지점은 60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 이거죠. 그래서 CS를 계산해 보면 60 곱하기 60, 3600이죠. 곱하기 2로 나누면 1800이 되죠. 됐죠? 그래서 CS는 얼마가 된다? 1800이 된다. 기업 두 개의 여기서는 지금 고정 비용은 없다고 제가 가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자 잉여나 이윤이나 동일해요. 두 기업의 이윤의 합은 900이니까 1800 동일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이것이 어떻게 푸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푸는 방식이 내시 균형에 의해서 푼 거예요. 이거는 솔루션, 이거는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의한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내시 균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 배웠죠. 또 뭘 배웠어요? 우리는 저걸 배웠죠. 그 내시 균형이 아니라 우리는 내시 균형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 더 배웠죠. IESDS에 의한 솔루션도 배웠죠. 그럼 이 IESDS에 의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변한 게 없죠. 지금 다 동일해요. 우리가 그 최적 반응 곡선도 다 구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45도, 90Q, 여기 Q1이고 Q2죠. Q1이고 Q2죠. Q1을 보시면 해동을 다시 하는 거예요. Q2가 0이면 45죠. Q2가 0이면 45죠. Q1이면 얼마예요? 9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것보다 이상이 되면 쭉 그냥 0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적 반응 곡선이었죠. 여기가 얼마였어요? 여기가 45였죠. 여기가 얼마였어요? 90이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1번 기업의 최적 반응 곡선이죠.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기 45, 90, 그 다음에 쭉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45죠. 그리고 여기가 90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최적 반응 곡선 어떤 애예요? 두 번째 기업의 최적 반응 곡선. 그래서 여기가 30, 30까지는 안 왔는데 내시균형으로 구한 거고요. 이거를 IESDS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스트 리스폰스 펑션을 보시면 첫 번째 기업의 베스트 리스폰스 펑션을 보시면 IESDS는 뭐예요? 상대가 어떤 숫자, 어떤 전략을 선택해도 그것보다 나은 전략이 있다면 나는 그 전략을 선택하지 않는다가 IESDS에 의한 전략이죠. 이거 잘 보세요. 1번 기업 입장에서 2번 기업이 어떤 숫자를 내든지 간에 내가 0을 내면 45고요. Q2가 0보다 커지면 45보다 작은 숫자를 내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내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에요? BR1은요. 어떤 경우에도 45보다 작아요. 맞죠? 45보다 최대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BR1은요. 그러니까 1번 기업의 입장에서요. 45보다 큰 요 숫자는 세상이 무너져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뜻이 의미하는 건요. 모든 스트래티지 비욘드 오버
45보다 큰 모든 전략은 어떻다고요?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예요. 45보다 큰 모든 전략은 강우세된 전략들이에요. 따라서 이 전략을 선택할 이유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보다 큰 색깔이 좀 그렇네요. 좀 바꿀게요. 이것보다 큰 이쪽 오른쪽이죠. 이것보다 큰 이 지역은 내가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강우세된, 강열세된 전략이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전략은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예요. for player 1. 합리적인 플레이어라면 오른쪽 선택하지 않아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테이크 한다면 두 번째 기업 입장에서 보세요. 첫 번째 기업이 45보다 무조건 작게 선택을 한다. 45보다 더 크게는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Q1이 0이면 이게 45, 자기가 45가 나오죠. Q1은 45보다 크게 선택하지 않는데요. 여기 45를 넣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추론이 의미하는 건 BR2가 0일 때 45 뭐보다 크다고요? 22.5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고요. 왜? Q1이 40, 이게 사실은 Q1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Q1은 45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면 그걸 뺀 건 45보다 무조건 크대잖아요. 그러면 Q1을 뺀 거는 마이너스 45보다 아니 이게 뭔 말일까요? 이러면 22.5보다 항상 작은 숫자를 빼는 거죠. Q1은 큰 숫자를 뺄 수 없죠. 22.5보다 작게 빼는 거죠. 따라서 항상 뭐예요? 그 Q2, BR2는 22.5보다 커지는 거죠. 22.5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잖아요. BR2를 보시면 이게 BR2인데 얘가 이만큼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BR2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이 밑으로는 발생할 일이 없어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ISDS 논리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다시 Q1으로 오시면요. BR2가 무조건 Q2가 22.5보다 크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22.5보다 크다는 말은 BR1으로 보시면 BR1은 저거죠. 이거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요. BR1은 잠깐만요. Q2가 22.5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90을 넣으면은 그 Q 90보다 커버리면 잠깐만요.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안 쉽거든요. Q2가 22.5보다 크대요. 그렇죠? Q2가 22.5보다 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Q2가 22.5보다 크다. 그러면은 22.5를 1로 나누면 11.25죠. 그러면 45에서 11.25를 빼면 33.75보다 작겠네요. 그러면 Q1은 33.75보다 작겠네요. 33.75보다 작겠네요. 무조건. 그러면 33.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이 오른쪽을 선택하지 않겠네요. IESS를 주도적으로 작용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계속하면 오른쪽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돼서 저 점에 가까워지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Q1에서 시작을 했지만 Q2도 45보다 작거든요. Q2도 45보다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 Q2가 이것보다 작으면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Q2도 사실은 45보다 작기 때문에 Q2도 이거 바깥쪽은 선택하지 못해요. 얘도 선택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위쪽 다 날라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고 하면 결국 요 점 만나는 요 점으로 컨버지 하고요.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저 해는 Q1, Q2가 30이라고 하는 이 해는 어떤 의미냐면 ISDS에 의한 해도 돼요. 에 의한 해도 돼요.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스트롱한 해예요. 스트롱한 솔루션이 돼요. 솔루션인 거죠. 한번 쭉 머릿속으로 따라가시면서 한번 강의를 몇 가지 보신 분들은 한번 쭉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본 이 크로노 게임의 해를 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Q1 그 내시경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ISDS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에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해를 구해도 동일하게 해가 Q1, Q2가 30으로 정해진다까지 제가 강의를 했어요. 내용은 쭉 해서 한번 꼼꼼히 이해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제가 할 내용은요. 여기까지 크로노 게임을 했고요. 이제 버틀란트 게임인데요. 버틀란트 게임까지 하고 이제 이번 강의는 멈출 건데요. 버틀란트 게임은 조금 다른데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버틀란트 게임은 똑같이 기업은 두 개예요. 1과 2 그리고 수요 곡선이 있죠. 디맨드 커브가 뭐 있죠. 이때 Q는 Q1 각 기업의 생산량인 거죠. 뭐 동일해요. 그리고 픽스 코스트는 0이고요. 마지널 코스트 혹은 뭐 동일하죠. 베리어블 코스트는 10인 거죠. 이때 그 모든 기업은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크로노 게임에서는 두 개의 기업이 생산량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지만 지금 이 버틀란트 게임에서는 생산량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해요. 가격이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들의 전략, 스트래티지 1와 스트래티지 2의 전략은 모두 동일하게 R 플러스예요. 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만 좀 주의를 합시다. 똑같이 이제 파이를 구할 거예요. 당연히 토탈 레버뉴 마이너스 토탈 코스트죠.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1이죠. 맞죠? 그리고 빼기 10-Q1이죠. 맞죠? 그런데 이거 다시 써볼게요. P-10 그 다음에 Q1이죠.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죠. 근데 Q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얘네들은 지금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 암묵적인 가정이 있냐면요. 두 개의 기업이 다른 가격을 제시했다고 칩시다.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일한 제품, 호모지니어스한 굿을 가지고 이들은 경쟁하고 있어요. 호모제니어스 맞나? 그 동질적인 재화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가격이 동일한 재화니까 가격이 저렴한 곳에 가서 구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 생산량은 내 판매량은 그 정확하게 모든 수요예요. 모든 수요가 되는 거죠. 언제 if 내 가격이 상대보다 작다면 모든 수요가 얼마예요? 사실은 이게 100-P인 거죠. Q는 이거 뒤집으면 Q는 100-P잖아요. 시장의 수요량은 100-P잖아요. 내가 상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한다면, 제시한다면, 시장의 모든 수요를 가져오니까 사실은 이때는 이게 내 수요가 되는 거죠. 됐죠? 만약에 내가 상대보다 비싸게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하도 못 팔죠. 그래서 내 수요는 0이에요. 만약에
가격을 동일하게 제시했다면 그냥 사이좋게 정확히 시장의 수요를 양등분한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좀 고민스럽죠? 내 이유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얼마냐면 이게 Q1이고요. Q1이고요. 아, P1이고요. 이게 P2예요. 만일 내가 나의 가격이 P1이 P2보다 이건 P2가 아니죠. P2가 아니라 이거는 이윤이죠. 이윤. 파이 그러니까 파이 1이죠. 이윤이죠. Q 여기 2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특별한 어느 정도 여기가 Q2라고 합시다. 아, P2라고 합시다. 죄송해요. P2라고 합시다. 들어갑시다. 내 이윤이 내 생산량이 내 가격이 P2보다 높으면 나는 내 이윤은 0이에요. 0이에요. 0. 왜냐면 하나도 안 팔리니까요. 0이에요. 0이에요. 하나도 안 팔리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내 그 가격이 P2보다 낮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만일 P1이 P2보다 싸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시장의 모든 수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100-P로 바뀌어요. 사실은 저도 P가 아니라 P1이죠. P1이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P1이 10이면 이게 P2가 10보다 크다고 칩시다. 10이고 100은 뭐 훨씬 이 정도쯤에 있겠죠. 훨씬 더 큰 숫자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여기까지는 오다가 P2가 되면 그 수익을 반절로 나누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내 수익이죠. 이렇게 딱딱 이게 나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쭉 다시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내가 P1이 P2보다 비싸면 내 이유는 0이에요. 만일 P1과 P2가 동일하다면 파이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 이유는 요것만 나누기 잖아요. 요게 그 수요를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1 빼기 10 곱하기 100 P1 나누기 2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 기업 입장.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일 P2, P1이 P2보다 높다면 우선 이것부터 하기 전에 P1이 P2가 when P2가 10보다 클 때 왜냐면 일단 P가 10보다 작아버리면 나는 이윤이 0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10보다 클 때만 일단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일 P1이 상대보다 비싸면 내 이유는 performance profit은 파이1은 0이에요. 따라서 나는 항상 이탈하려고 해요. Therefore, firm 1 must deviate from current strategy. 맞죠? 어디까지? 최소한 만약에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어떤 P1이 얼마까지 줄이는 게 좋냐면요. P2보다 조금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러면 좋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가격을 P2가 떨어뜨리면 자기가 수익을 다 먹죠. 맞죠? 그러면 이해하시죠? 내가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가격이 만약에 10보다 작잖아요? 그럼 자기 지금 무조건 음수예요. 10보다 작으면 여기 음수죠? 이건 어쨌든 양수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이윤이 음수가 돼요. 그럼 안판이만 못해요. 그러면 무조건 플레이어 1은 어떤 숫자를 선택하게 되냐면 최소한 10보다 큰 숫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시죠? 또한 if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의 가격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1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기가 얻는 이윤이 이건데요. 여기서 정말 조금만 이윤을 더 자신의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추면요. 이렇게 선택하면요. from 1이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and 자신의 이윤이 무조건 증가해요. 그래서 항상 낮춰요. P1이 10보다 큰 한. 근데 이 논리는 P2도 동일해요. 두 번째 기업도 동일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따라서 두 개의 기업이 합리적이라면요. 두 기업 모두 어디까지 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냐면 P 한 개 비용인 10까지 줄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자기가 10이면 이때 자신의 이윤이 얼마냐면요. 파이1과 파이2 모두 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P보다 더 떨어뜨리면 음수로 되니까 더 떨어뜨리지 못해요. 자신이 지금 10일 때 저거보다 더 가격을 높이잖아요. 그럼 여전히 자신이 두 번째 기업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윤이 0이에요. 따라서 아무도 인센티브가 없어요. 여기서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없어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내시균이에요. 이때 이유는 0이고요. P가 10, 둘 다 10이면요. Q가 얼마냐면요. 90이에요. 그리고 생산량이 얼마냐면요. 90을 나누니까 Q1, Q2는 45씩 생산을 하고요. 됐죠? 이때 소비자 이윤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이윤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수요곡선이죠. 지금 얼마까지 생산한다고요? 90까지 생산하죠. 생산량이 90까지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생산하고 있는 거죠. 맞죠? 이때가 얼마예요? 이때가 얼마예요? 이거 100이에요. 여기가 10이에요. 10을 생산해야 여기가 90이 되거든요. 90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100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봤더니 그럼 이거잖아요. 여기가 소비자인 거잖아요. 이 소비자인 이거 얼마예요? 90 곱하기 90 나누기 2죠. 9981 4050이죠. 50이 소비자잉여가 되는 거죠. 생산자잉여 없죠. 소비자잉여 4050. 앞에 거 잠깐 봐보실래요? 여기 CS는 4050이고요. 이때 아까 그 크루노 게임에서는 두 개의 기업을 했었을 때 CS가 1800, PS 1800 따라서 경제적 잉여는 3600. 근데 여기서는 경제적 잉여가 4050. 조금 더 시장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내용은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기본인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한번 쭉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용을 100%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석 주 관련해서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